책 읽어주는 남자 심동아 소장입니다. 38강 꿈이 없는데 자꾸 꿈을 꾸라 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꿈은 어떻게 꾸는 것일까? 꿈은 어떻게 꾸는 것일까? 여러분들 꿈을 어떻게 꿨습니까? 저는 참고로 영화 때문에 제 꿈이 만들어졌던 아이였어요. 자, 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만들어져요. 저처럼 영상을 통해서 또 만들어져요. 부모를 통해서도 만들어져요. 친구 때문에도 만들어져요. 롤모델 때문에 더 강력하게 만들어져요. 맞지 않습니까? 자, 영상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유튜브 요즘에 많이 접하고 있죠? 유튜브를 봐요 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로와 직업과 관련된 영상을 보고 있느냐와 아니면 단순하게 퍼니한 영상을 보고 있냐로 구분하는 거예요. 자, 퍼니한 영상을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취미 활동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왜? 나 지금 스트레스 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진로와 직업의 영상을 본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적성 영역이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많이 봐요 우리 아이가. 그래서 고민이에요? 아니에요. 고민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청각 교육이라고 하는 그 멋진 교육 활동이 있었잖아요. 맞잖아요. 시청각 교육의 핵심 영상이에요. 참고로 저도 영화를 보면서 저는 꿈을 꿨다니까요. 영혼 본색을 보면서 인터폴 돼야지 악의 무리를 때려잡는 이런 꿈을 꿨잖아요. 인터폴은 직업이잖아요. 그렇다면 인터폴의 진로는 뭔데? 경찰이었잖아요. 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를 고민도 하지만 인터폴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직업이 결정이 되면 무엇을 해야 될까가 좀 더 구체화가 되지 않나요? 자, 보세요. 그래서 진로만 결정이 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헷갈리지만 직업 영역까지가 확정이 되면 무엇을 해야 될지가 선명해지는 거예요. 자, 인터폴이 되려면 무엇을 잘해야 됩니까? 첫 번째, 싸움 잘해야 되잖아요. 두 번째, 인터폴 국제경찰이잖아요. 최소한 영어는 정도는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두 가지가 밸런스가 잡혀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목표라고 하는 것이 구체화가 되겠네. 어떤 목표가 설정 잡히겠어요? 나는 경찰대를 가야겠구나 라고 하는 목표가 결정이 돼요. 그러면 이 경찰대를 가기 위해서 나는 또 무엇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됩니까? 경찰대 수준에 맞는 학업 수준,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끌어올릴까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라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맞잖아요. 무조건 공부하래요. 꿈은 없는데 무조건 공부하래요. 그러니까 꿈을 못 꾸죠. 이해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님들, 부모님들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통해서도 아이들은 꿈을 꿀 수도 있고요. 친구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도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롤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경찰이야. 경찰 중에서도 나는 프로파일러가 난 꿈이야. 그러면 프로파일러 영역에서 최고의 선수는 누굴까요? 아마도 검색해보면 표창원 전 국회의원이었던 표창원이라는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그럼 표창원이라는 사람이 무슨 책을 썼지?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있지? 그래서 영상을 접하기도 하는 거고 글로도 책으로도 접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유 있는 행위가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꿈은 구체화가 되는 순간서부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 없는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시행착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꿈은 동기와 계기의 마련, 동기라는 것이 어떻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영상을 통해서도 부모님을 통해서도 친구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또 롤모델 통해서도 그러한 동기가 마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동기가 마련이 되지 않는다면 속도감 있는 그것이 나올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 아이가 대체 이러한 동기와 계기를 통해서 어떠한 자극을 받았는지가 저는 궁금한 거예요. 이 자극을 통해서 자기주도력 1단계였던 고민을 했느냐, 그래서 목표가 만들어지고 있느냐, 목표가 있느냐, 세부적인 목표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대략적으로 나는 경찰이라고 하는 목표도 상관없습니다. 여태서부터 자각하느냐,
자극이라는 단어에서 자각이라는 단어로 변화가 됩니다. 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input을 의미해요. input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이는 과정이에요. 그렇다면 자각이라고 하는 것은 output입니다. output 발산하는 영역이에요. 발산을 하다 보니 자기주도록 2단계 연구라는 과정과 탐구라고 하는 아웃풋을 하는 겁니다. 아웃풋을 통해서 무엇이 돼? 구체적인 계획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꿈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로의 결정의 전 단계. 진로가 만들어지면 직업의 전 단계.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무엇을 나의 직업 영역을 설계가 되어 있느냐 여부가 가장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유 있는 액티비티라고 한다면 그 이유 있는 액티비티가 무엇인지를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 관심 있어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가 바로 우리 아이의 꿈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꿈을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엄마의 꿈이, 부모의 꿈이 우리 아이들의 꿈일 수는 없어요. 확실합니다. 물론 희망이라는 것은 깃들여져 있겠죠. 근데 그 희망이 우리 아이의 달란트와 우리 부모님들의 달란트가 상이할 겁니다. 그래서 코칭 진단지를 꼭 체크해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엄마인 나는, 아빠인 나는 이러한 달란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당연한 것인데 우리 아이는 이러한 달란트가 나랑 다르다는 것을 그 또한 당연한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꿈을 꿀 수가 없는 겁니다. 꿈을 꾸라고 한다는 것은 희망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희망을 가지라는 얘기라는 것은 도전을 의미합니다. 도전이라는 것은 항상 성공과 성장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실수와 실패도 동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 느끼는 실수와 그때 느끼는 실패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에게는 또 다른 하나의 기분 좋은 학습의 과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기분 좋은 응원해 주십시오. 기분 좋은 칭찬해 주십시오. 그 응원과 칭찬의 결도 약간씩의 차이는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응원과 지지와 칭찬이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 아이에게 너무나 걸음과도 같은 촉매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것이 될 겁니다. 자, 우리 아이들 동기부여 영역 어떻게 결정되냐고요? 이것도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자 보세요. 동기부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노베랑 아이들은 어디에서 발생한다? 책. 무조건입니다. 그래서 독서 시간 줄이지 마세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잡스형 아이들 경험, 체험의 횟수 늘려주셔야 됩니다. 경험과 체험하려고 하는 무언가를 몸을 쓰려고 하는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기력입니다. 무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강제, 지침, 지시, 전달이라고 하는 일방적 소통을 하고 있음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모든 것들이 올 브레이크가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들은 잡스형 아이들은 무엇부터 땡겨 하는지를 궁금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아이들 이 부분의 핵심 우리 현대 영화가들은 강력한 동기부여 영역은 관계 영역입니다. 관계 사회성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 현대형 아이들은 공부를 플레이하다 라고 정의 내리는 거예요. 이 현대형 아이들은요. 그래서 재미없으면 재미잖아요. 이 플레이 영역이 funny, 재미 영역이잖아요. 이 재미가 없으면 공부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꿈을 꿀 수 있다 없다? 못 꾼다. 그래서 재미있는 영역, 그래서 사회성, 관계성, 긍정성이라고 하는 영역, 그래서 나 혼자가 아닌 우리라고 하는 영역으로 많은 활동들을 시켜주는 것이 맞고요. 우리 유비 영화가들은 인성 영역이 가장 강력하고 또 하나 영역이 또 뭐라 그랬어요? 예술적 영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예술적 영역은 글, 음악, 미술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인성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듣기 영역에서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봉사, 희생, 배려, 인내라고 하는 듣기 영역, 안정감 영역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 안정감을 결정하는
강력한 한방은 부모님들과의 교감이라 그랬잖아요. 교감. 공감과 교감이라 그랬어요. 또 하나 선생님이라고 하는 멘토의 영역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부모님과 소통이 잘 되고 있는가, 교감이 잘 되고 있는가, 좋아하는 선생님들이 적지 않게 있느냐, 확보되어 있느냐 여부를 먼저 보시라 그랬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우리 아이들의 동기부여 영역은 활성화가 될 가능성이 무조건 높습니다. 아시겠죠? 자, 엄마인 나의 10대, 20대, 30대, 40대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나는 그때 당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떠올려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부여라고 하는 것은 10대 때 관점, 20대, 30대, 30대 각각의 환경적인 어떤 이슈 때문에 중요한 것이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는 어떠한 영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게 중요했구나를 캐치해 보시면 딱 맞아 떨어질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한테도 중요성이 무엇부터가 중요한지가 이제 체크가 될 겁니다. 내가 이것만큼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것, 이것만큼은 지키라고 아이에게 정해놓은 것은 무엇인가요? 자, 이것이 바로 정해놓은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이것만큼은 꼭 지켜주세요 라고 정해놓은 것, 이것을 우리는 철학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런데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공감 영역이 맞는 사람들끼리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발휘가 되는 것이 철학이지만, 공감 영역이 다른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는 이 철학은 이질감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우리 어른들이 정해놓은 그 무언가가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와 오해와 착각의 그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거 한번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38강은 이 정도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